홍명보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이 이달 2026 북중미 월드컵 중동 예선 2연전을 치를 선수 명단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스포츠센터에서 스포츠문화부 박수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축구 대표팀 명단부터 살펴볼까요? 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중동 원정 2연전에 나설 태극전사들의 명단을 오늘 오전 발표했습니다. 허벅지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주장 손흥민이 복귀하고요. 다만 발목 부상으로 중도 하차한 황희찬은 제외됐습니다. 홍 감독은 손흥민에게 무리하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면서 출장 시간이나 포지션 등 다양한 선택지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황희찬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부상이나 앞으로의 일정을 고려해서 합류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감독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 이제 마지막 남은 경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수단 기본적인 대표팀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선수들 또 미래 자원들 같이 동행을 하게 됐고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경기 출장을 했다고 해서 대표팀에 와가지고 그 선수한테 너무 무리하게 부담을 주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달 손흥민과 황희찬의 공백 속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배준호도 다시 부름을 받았고요. 2002 월드컵 4강 신화 멤버인 이을용 감독의 아들, 2002년생 K리그 포항 수비수 이태석과 독일 바이에른 미넨 소속으로 하노버로 임대된 2003년생 미드필더 이현주 등 4명이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조별리그 3승 1무로 무패 행진 중인 우리 대표팀은 오는 14일과 19일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과의 5, 6차전을 치릅니다. 대표팀은 일요일 밤 인천공항에 소집돼 이튿날 새벽 비행기로 쿠웨이트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축구대표팀 명단이 발표됐고 캡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소속팀에서 복귀전을 치렀죠.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은 밤사이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3경기 만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어젯밤 에스턴 빌라와의 10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토트넘이 0대1로 끌려가던 후반 4분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로 브레넌 존슨의 동점골을 이끌어내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후반 11분 교체됐는데요. 앞서 전해드렸듯이 손흥민은 그라운드에서 교체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벤치에 앉아서도 거듭 강한 불만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원래부터 손흥민을 60분 정도만 뛰게 할 생각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손흥민은 9월 말 처음 허벅지를 다친 뒤에 4경기 만에 복귀한 웨스트햄전에서 3호 골과 2호 도움을 기록하는 등 원맨쇼를 펼쳤는데 이때 60분 넘게 뛰면서 허벅지에 다시 이상을 느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부상 예방 차원에서 내린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교체된 뒤에도 3골을 더 넣으면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예, 이번 주 축구대표팀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있죠? 네, 내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지난주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협회의 김태규 협회장의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90억에 달하는 보조금 환수를 명령했습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 발표에서도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는 물론 보조금 사용 등 협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짚고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정명구 회장의 4선 연임에 또 도전하느냐가 관심이잖아요. 문체부가 정 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 연임 도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번 문체부 감사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문체부는 감독 선임 절차상의 문제는 물론 협회의 보조금 유용 정황 등을 포착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정 회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4번째 연임 도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 심사 항목에 징계 이력 및 개인 범죄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문체부가 징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배드민턴협회와 마찬가지로 이를 협회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 실제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건데요. 문체부는 앞서 배드민턴 조사 발표 당시에는 협회가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이나 모든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관리단체 지정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는데 이 축구협회 역시 향후 절차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축구 대표팀에 이어서 협회 관련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주말 사이에 e스포츠에서도 기쁜 굉장히 대단한 소식 들려왔습니다. 네. 내용 전해주시죠. 어제 새벽 런던에서 열린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이른바 롤드컵 결승전에서 우리나라의 T1이 중국의 강팀을 꺾고 e스포츠 사상 최초의 통산 5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예. T1은 3세트까지 1대2로 수세에 몰렸지만 주장이자 살아있는 롤의 전설 페이커 이상혁의 믿기 힘든 활약으로 4, 5세트를 연달아 따내면서 역전 우승했습니다. 이상혁은 파이널 MVP에 선정되며 2016년에 이어 역시 사상 최초로 2차례 결승전 MVP를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뭐 좋은 팀원들이 잘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거는 저는 우승했다는 게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이 롤이라는 게임이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이 롤드컵 결승전 시청 인원만 연간 5억 명으로 추산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는 e스포츠입니다. 네. 경제 효과 역시 상당하겠죠. 우리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도 열렬한 팬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우승 직후에 축하 메시지를 SNS에 올린 것은 물론이고 어제 에스턴 빌라전에 T1 멤버들을 초대했습니다. 네, e스포츠가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했는데 지금은 어느 스포츠보다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올 시즌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기아의 이범호 감독이 계약을 맺었는데 화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던 이범호 감독이 현역 감독으로는 최고 수준의 대우로 어제 구단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 3년에 총액 26억 원입니다. 이 감독은 올 시즌 개막전 전임 감독인 김종국 감독이 불미스러운 일로 갑작스레 물러나면서 계약 기간 2년, 총액 9억 원에 사인했었는데요. KBO 리그 최초의 80년대생 감독의 나 초보 사령탑이었는데 취임 첫 해부터 팀을 7년 만에 우승으로 이끄는 대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게다가 기아 선수 출신으로 우승을 이뤄낸 사령탑은 이 감독이 구단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감독은 임기 내에 다시 우승하겠다고 화답했는데요. 벌써 기아 출신 코치들을 영입하며 다음 시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시즌을 마무리한 선수들은 국제대회 프리미어 12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세계 랭킹 상위 12개국이 펼치는 프리미어 12를 앞두고 우리 대표팀이 오는 8일 조별 예선 1차전이 펼쳐질 대만으로 출국합니다. 대표팀은 지난주 세계 랭킹 9위인 쿠바와의 평가전 2연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어느 정도 점검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는 6위에 랭크돼 있는데요. 다만 부상이 변수입니다. 구자욱과 김지찬에 이어 김영훈까지 부상으로 이탈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대만전 선발도 아직 못 정했는데 대표팀을 이끄는 류징일 감독은 조만간 최종 선수 28명의 명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프리미어 12는 올해로 3번째인데요. 우리나라는 2015년 첫 대회에서 우승을, 2019년 2회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예선에서 세계 1위 일본, 2위 대만과 한 조로 묶여서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되는데 대표팀은 18일까지 치러지는 조별리그에서 2위 안에 들어야 21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슈퍼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평가전인데도 만원 관중이 몰리는 등 야구 팬들 관심이 크던데 좋은 소식 들려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주 기자와 스포츠센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